제가 계속 녹음을 할 때마다 까먹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에서는요, 모든이 문화예술교육연구소라고 연구소까지 개설해서 문화예술교육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모든이 문화예술교육연구소의 모임이 매달 있으니까 그곳을 방문해 주셔도 됩니다. 처음 찾기가 어색하신 분들은 입구에서 오세준을 찾아주십시오. 네, 제가 무슨 1980년대, 1990년대의 나이트클럽의 웨이터 같은 소리를 하고 있죠. 입구에서 누구를 찾아주십시오. 네, 입구에서 오 박사를 찾아주십시오. 무슨 웨이터 이름 같습니다.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오 박사의 문화예술교육 이야기 16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시대도 변하죠. 여러 가지 문화나 사회적인 현상들이 변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아주 사회의 변화가 심하죠. 물가 변화도 심하고요. 저 대학 다닐 때, 제가 20대일 때는 월급 100만 원 받으면은 고수익자였습니다. 조금 심한 예를 들면요. 제가 다니던 건국대학교 앞에 할미집 혹은 뭐 할머니집이라고도 불렀는데 그 막걸리집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이거는 기억이 나요. 파전 한 장이 200원, 떡볶이 1인분 200원 이랬습니다. 막걸리도 한 병이 200원이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5,000원을 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죠. 맥주 500cc 500원, 1000cc 1000원 하던 때가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선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사회 변화가 심한데 1980년대에 가장 전성기에 달했던 민중문화운동이 1990년대에 들면 일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얘기는 또 제가 잠깐 그 전의 회의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가 되면요. 그동안의 경제 성장, 또 높아진 임금 수준과 교육 수준, 늘어난 여가 시간, 이런 요인 때문에 문화에 대한 민중의 욕구와 소비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산직 노동자들의 문화 향수 방식이 사무직 노동자들의 문화 향수 방식과 크게 차이 나지 않게 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요즘은 자기가 생산직에 종사하건 관리직에 종사하건 퇴근 후에는 다 같이 아마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고 취미생활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 할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생산직과 관리직이 조금 신분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주 이야기가 되었죠. 오늘에는 생산직과 관리직에서의 그런 신분의 차이를 절감하게 되지는 않을걸요. 제가 사기업 같은 데서 생활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데 저도 절감하는 것은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신분 차이, 그런 것은 또 제가 절감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절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대학은 누구의 것입니까? 대학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대학의 주인이 학생입니까? 교수입니까? 둘 다죠. 대학의 주인은 학생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주인이냐 교수가 주인이냐 이것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는 있죠. 대학이 시간 강사의 것은 아닙니다. 시간 강사가 결코 대학의 주인이 될 수는 없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신분 차이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풍경은 그렇다는 것이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면 다시 취미생활 얘기 같은 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볼링 같은 거 치시나요? 1990년대에요. 한때 볼링 광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 이전에 1970년대나 1980년대 같은 때는요, 텔레비전에서 어떤 그 부유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 이런 것을 묘사할 때, 세련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묘사할 때 대표적으로 묘사하는 방식이 볼링을 한다 이런 것이었어요. 자가용 운전을 하고 여자가 또 세련되게 볼링을 치고 이런 모습이 교육받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식의 이미지였거든요. 그런데 1990년대에는 그렇지가 않았죠. 너도 나도 볼링을 쳤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볼링 과목이 체육 과목, 교양 과목 같은 것으로 개설되기도 하고 그랬었죠. 물론 그때도 저는 볼링을 치지 않았습니다만. 요새 너도 나도 골프 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까요?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너도 나도 해외로 골프 치러 다니고 골프장 다니고 스크린 골프 치고 그러잖아요. 1990년대의 볼링 광풍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는요. 노동자들도 퇴근 후에는 볼링 치러 갔다. 이런 이야기가 노동운동에 종사하던 분의 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도 많이 퍼졌지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또 일을 마치고 나면, 고된 일을 마치고 나면 포장마차나 대포집에서 젓가락 장단 두들기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이제는 노동자들이 퇴근하고 나서는 노래방 가서 논다. 뒤풀이를 노래방 가서 한다. 이런 글이, 이런 내용이 실제로 노동운동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는요, 개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개를 타면은 쌍꺼풀 수술을 하는 풍경이 나타났대요. 이것도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노동계에 있던 분이 쓰신 글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그래서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음악 감상을 하거나 대형 상가나 백화점 쇼핑 등을 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아주 일상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역시 노동 현장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노래패에서 노래 부르거나 탈춤반에서 탈춤 추거나 풍물패에서 사물 두들기거나 하는 것에서 많이들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중문화운동은 부재하거나 그 실체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쇠퇴하는 현상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혁 세력 내의 문화운동가들은 새롭게 활로를 모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기존의 예술가 중심의 민예총은 또 다른 보다 대중적인 문화운동, 문화활동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의 하나로서 대표적인 움직임으로서 나타나게 된 무리가 바로 문화과학이라는 전문지를 출간하게 된 세력이었습니다. 세력, 무리, 집단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하여튼 문화과학을 중심으로 한 일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민예총과 이 문화과학 진영이 서로 대립하던 집단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제가 또 관계자 선생님 한 분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고요. 하여튼 변혁 세력의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문화과학 진영이 두각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화과학 진영의 분들이 나중에 문화연대라는 시민단체를 만들게 됐지요. 제가 쉽게 이해하고 정리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연대와 전교조가 제휴를 해서 문화교육이라는 개념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회는 또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다음 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